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자동차공학과의 서태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서 교육 혁신이 우리의 미래다 주제로 제1회 ANU 열린 광장 교육 혁신 콜로키움 7차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신기용 교무처장님을 모시고 대학생 요구 분석에 따른 역량 기반 교육과정, 교과, 비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기용 교무처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용입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 교과, 비교과 개선 방향인데 우리 재학생들의 요구 분석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혁신이라고 하면 교육 혁신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타 대학에 비해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보시면 화면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다음에 재학생 요구 분석, 특히 2020년도에 교육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다른 설문조사 결과들과 함께 IR센터에서 재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 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학이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교육 혁신을 위해서 동반되어져야 될 것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교무처장 입장이 아니라 한 교수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또 특히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이번에 3주기 평가를 받았는데 4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양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는 핵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양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역량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인문사회든지 이공계 학생들이든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길러야 할 소양을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경우를 보게 되면 교육 목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맞춰서 각각 2개씩 8대 핵심 역량을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안동대학교의 지금 현재 교양교육 과정의 중요한 특징은 ANU 핵심 교양이라고 하는 부분과 교양 필수가 되어져 있고요. 교양 트랙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교양 트랙과 전공 기초 교양 트랙 이 2개 트랙을 모두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이 개편을 하면서 목적이 다중 전공 이수를 활성화하고 전공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설계는 참 이상적으로 설계는 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은 참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핵심 역량이라고 지금 설정되어져 있는 8개가 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요. 과연 이렇게 핵심 역량이 이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교양교육 과목이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양 필수는 어떤 게 있고
교양 선택은 어떤 게 있는가? 창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양 필수는 어떤 게 있고 교양 선택은 어떤 교과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안동대학교가 정의한 8대 핵심 역량을 보게 되면요. 교육 목표별로 이렇게 2개씩 짝지어져 있는데 각각의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성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인성 역량에 각각 2개씩 하위 역량으로 이 각각의 요게 핵심 역량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참고 이제 전공 교육 과정은요, 또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양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과별로 전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공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게요, 각 학과 또는 뭐 단과대학 계열에서 요구하는 직무, 과업,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을 우리가 전공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 편람에 있는 모 학과의 전공 능력하고 대학의 핵심 역량하고 연계성을 보면 뭐 이런 표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물론 핵심 역량하고 학과의 전공 능력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하지만 각각 여기에 나와 있는 실무, 전문, 창의, 융합 이러한 대학의 핵심 역량하고 학과의 전공 능력도 보면 전문, 실무, 창의, 융합 뭐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각각의 여기에서 이 능력, 전공 능력이라든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나타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의가 사실상은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전문이라고 하는 이 학과에서 전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는 게 전공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능력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정의가 이 부분 직무과업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의 전공 능력의 설정과 절차의 방법을 보면은 총 이렇게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전공 교육과정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대내외 환경 분석과 요구 분석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 국가 등 주변 환경하고 재학생, 졸업생, 또 산업체 요구 분석을 한 다음에 학과에 맞춰서 그 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인재 유형을 설정을 하고 이 인재들이 어떤 진로로 진출을 하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직업에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도출한 다음 전공 능력을 정하게 되게 됩니다. 그 전공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전공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명시해 놓은 게 바로 전공교육과정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 학과의 전공 능력 설정의 절차와 방법 사례를 보게 되면은 대내외 환경 분석과 재학생 및 졸업생의 요구 분석을 한 다음에 이 학과의 학생들이 대체로 이런 분야에로 진출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직업으로서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직무는 아까 또 이러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공 능력이 각각 이렇게 5개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공 응용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농학계열의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처리 등을 통해서 이론 응용 능력을 습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다 좀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전공 능력을 그래서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직무와 연계되어져야지만 됩니다. 참고로 보시게 되면 이런 직무가 있고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직무 역량이 있은 다음에 이 직무 역량과 이 직무를
토대로 전공 능력을 지금 설정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문제 정의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단순한 문제 정의가 아니라 이런 직무 역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직무 역량이 필요해서 이거 하나의 그 통칭해서 키워드로서의 문제 정의다라는 전공 능력을 설정을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대학의 각각의 학과의 그 전공 능력이 이런 체계를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전공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과목들이 배치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바로 이 전공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과목이 매칭이 되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대학교에서는 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 성과라는 것을 또 도입을 해서 이 전공 능력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습 성과가 필요하고 이 학습 성과는 각각의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공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비교과 교육 과정을 보면은 비교과 과정은 교과 과정을 보완하고 교육 성과를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등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우리 대학은 기초융합교육원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진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를 하고 또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대학은 취업창업진로본부에서 진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당연히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대학은 취업창업진로본부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하게 지금 운영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좀 분리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 교양, 전공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도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환경 분석 그리고 요구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맞는 우리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취업시키고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교양과 전공과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계되어져서 잘 운영을 해서 학생들을 잘 배출시키도록 하는 이게 바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정점에 우리 대학교는 ANU 졸업 역량 인증제라는 것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쪽 부분에서 취업 창업을 우리가 교육 성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그 시스템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나면은 교육 성과로서 나타나는 게 취업이고 창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기준을 보게 될 때 거기에서 말하는 교육 성과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가지 지표입니다. 정량적인 지표로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이 세 가지만 교육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우리 취업률은 교육 성과로 볼 수가 있는 게 당연한데 신입생, 재학생 충원률까지 교육 성과를 본다는 점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즉 취업이 잘 되도록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된다면은 재학생들의 충원율, 즉 중도 탈락률도 감소될 거고 또 덩달아서 신입생의 충원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 교육 성과를 즉 이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과정은 어떤 모델이 있고 또 학과의 전공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학 전체 차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이 환경 분석과 요구 분석이 뒷받침돼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입생의 실태와 재학생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재학생 요구 분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신입생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 학과의 정시 신입생의 연도별 수능 등급 추이를 분석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위에는 대학 전체의 입학 자원 대비, 대학 입학 정원 대비 입학 자원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입학 자원이 이렇게 10% 대학 정원보다 더 줄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되어져서 이때는 한 20% 가까이 입학 자원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2021년도에 다시 2005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향후 2024년도에는 85%라는 추정치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그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정시 입학생들의 수능 등급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005년도에 평균 5등급 정도, 그리고 편차가 최고 최저하고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입학 자원 비율이 이렇게 점점 커짐에 따라서 수능 등급도 점점 좋아져서 2018년도 상태에서는 평균이 3.2등급이고 편차도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급격히 최근 몇 년간에 또다시 이 편차가 올해 입시 결과에서는 평균이 5.5등급이었고 편차도 상당히 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시 입학생이 수시 입학생보다 성적이 좋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는 오히려 수시 입학생이 성적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 추세대로 컴퓨터 모델링을 해서 수치적인 모델링을 해서 예측을 해보니 우리가 24년도에는 평균 6.1등급이고 편차는 이렇게 아주 크게 확대되어져 갈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향후에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과정을 개선을 하고 교육 과목을 또 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런 신입생들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현재 재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2020년도 교육 만족도 그리고 다양한 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요 개선 방안을 IR센터에서 제언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전체를 틀어서 봤을 때 산업체가 평가한 졸업생들의 업무 능력이 100점 만점 한창에서 60점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또 특히 뛰어남이라고 하는 비율이 급격히 20년도 들어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강의 및 교수법 만족 비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수 학생 간 소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재학 중에 지도교수 면담 횟수가 1에서 2회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4년 동안에 한 번 내지 2번 지도교수를 만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를 해야 되고 교수 학생 간 소통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교양교육 과정으로 와서 교양교육 과정에 약간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교양교육 과목이 다양한 개설을 학생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의 자유를 좀 달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고요. 외국어 능력 향상이 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그 대학 교육을 통한 능력 변화 중에서 영어 능력 향상 비율이 가장 저조하다라는 그 응답이 나왔고요. 전공교육과정 통해서는 전공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만족 비율이 60대 초반입니다.
또한 특히 전공교육과정 만족도가 점차 하락해가는 추세로 보여지고 또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전공교육이 취업의 진로에 도움이 별로 잘 안 된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타대학 대비 전공 수업 만족도가 낮고 교수 학습, 교수 역량 강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성과가 좀 낮은 편에 해당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었고요. 학생들 학습 역량 지원 부분을 봤을 때 가만히 스스로는 평소에 외국 공부를 별도 안 한다는 높은 비율이 있습니다. 별도를 안 한다는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즉 우리가 학생들 스스로 능동적이지 않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타대학 대비를 하셔도 능동적이고 협력적 학습 경험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진로심리 상담 지원 부분은 조금 전에 교육과정 공통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교수 면담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그 해당 학과에서 잘 적응하려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1에서 2회밖에는 하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취업을 하고 면담을 할 때 주로 면담하는 것은 진로 및 취업에 대해서 면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즉 진로하고 취업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교수님들하고 면담이 지금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잘 적응을 하고 대학 생활을 보내고 나중에 성공 취업 창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취창업 부분에서도 역시 신입생들의 교수 상담 희망 부분이 진로와 취업에 관련해서가 제일 많고 또한 현장 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대학이 좀 부족한 부분이 하나고요. 또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중점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교육 만족도 조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K넷이라고 하는 학부교육 실태조사, 학생들이 응답하는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학습 환경 UES라고 하는 그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결과에 따른 한번 한두 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고효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 멘토 튜터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이 2019년도의 점선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급격히 떨어진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대면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지 않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0.0점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 그 실태조사 결과가 바로 학습 참여 부분인데 학생들이 우리가 유의미한 학습을 하느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느냐, 협동적인 학습을 하느냐, 교우관계, 교수관계, 직원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 2019에서 20학년으로 떨어지면서 협동적 학습, 다양한 교류, 그룹과의 교류 이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비대면 환경을 고려할 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 평소에도 지금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수 학생 상호작용은 비대면이 아닌 상황에서도 항상 이 부분은 매년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학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대학의 모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타 대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은 다 높게 되어져 있다가 교수 학생 상호작용만 나면은 급격한 이런 골짜기로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요. 이 문항 자체를 보게 되면은 학생 관점에서 학부교육 실태조사에 교수 학생 상호작용에서 묻는 문항이 교수님과 내가 거둔 학업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수업의 활동을 함께 해본 적이 있는가? 수업 외 시간에 수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개인적인 일로 상담해 본 적이 있는가?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상담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묻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요. 우리 이 안동대학교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참 크게 떨어지고 A대학교는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참 큰 문제고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캠퍼스 학습 환경 진단을 하고는 교직원 관점에서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평가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설문 문항들이 있지만 교수 학생 관계가 까만색은 지금 전국 대학교를 나타내주고 노란색 붉은 것은 안동대학교의 상황을 봅니다. 이 교수 학생 상호작용이 다른 부분은 타 대학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교수 학생 상호 관계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묻는 문항이 이런 문항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학생들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학습과 대학생활 진로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다. 근데 참 적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데이터를 봤을 때 참 그 나름대로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을까 참 암울하기만 했었는데 한 가지 또 다른 그 지표를 보면요 개선의 희망이 좀 보여집니다. KNC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학생 관점에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 교수님들과의 관계성은 어떤가를 물어보니 안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비록 A대학교보다는 조금 낮지만 B대학교보다도 지금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학생들은 지금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니까 학생들은 대신에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조금 더 다가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교수 학생 상호작용 더 나아가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학습 역량이 강화되고 교육 성과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교육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그 교육 성과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창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양 교육 과정의 개선 방향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또 의학 의학 능력을 개발해서 취업에 직접적인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양을 교양답게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양을 핵심 역량과의 연계성을 강화를 하고 또 선택권이 또 보장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양교육과정 운영 개선 연구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라는 개선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역량 기반 수업 계획서 샘플과 역량 기반 교과목 해설 교육과정 편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 3주기 기본 역량 진단을 받으면서 교육과정 편람을 보여주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참 부끄러운 정도 교과목 해설인데 한 줄 반 정도가 나와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기 평가를 대비해서도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그 수업 계획서 그리고 교과목들에 대해서 역량 기반으로 해설을 하고 역량 기반으로 수업 계획서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주기 평가를 또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지금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편 연구도 올해 말부터 시도를 걸어서 내년 상반기 동안에 연구를 거친 다음에 23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공교육과정 개선 방향은 더 뚜렷합니다.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 현장식 인턴십도 마찬가지고 또 대내외 환경 및 학생들의 요구 분석,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전공 능력을 재설정이 필요한 학과에서는 재설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이런 전공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 때, 그 전공 교육 과정 모든 몇 개선을 할 때 반드시 교양하고 비교과 과정도 함께 고려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해당 교과목을 개발한다든가 또 개선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절차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 학과에서 전공능력 진단도구 개발 연구라든가 교육과정 로드맵 개선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졸업역량 인증제 개선 연구를 통해서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절차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특정한 교과목을 그냥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사를 해보니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런 교과목을 이렇게 편성 변경을 한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 절차가 있어야지만 다음 주기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 대한 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과 교과 과정 개선 방향도 마찬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고효과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기획과에서 주관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당면한 과제가 학생들 참여가 참 적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데 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사례는요. 타대학 대구 경북권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을 할 때 지도교수를 반드시 배정을 합니다. 여기는 사립대학교라서 그게 또 수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지도교수를 배정을 하게 되면 덩달아서 오는 게 교수 학생 상호작용 강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학생 생활을 유도를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한 교수님들의 상담과 지도를 활성화해야지만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을 보완하는 비교과 교육 과정 개선도 따라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이라든가 지도를 하는데 열의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체계적인 전문적인 학생 지도 및 상담 매뉴얼도 필요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외의 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참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그 교육 혁신, 교육 혁신의 그 핵심이 바로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교무처장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교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교육 혁신을 위한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교육과 실적을 내기 위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이고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교육 혁신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혁신돼야 되고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교육 혁신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행 조건은 2019년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협약식 기조 강령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교수님들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교육 혁신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의 그 요구조사도 한번 받아봤었을 때요.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충실한 학생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혁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뭔가 모든 제도가 좀 바뀌어야지만 우리 대학이 살아가지 않을까. 24년도를 대비를 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과연 우리 대학의 발전 계획의 목표가 학생 역량 강화 중점 대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학생 회관이 대학 정문을 들어오게 되게 되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처럼 진짜 우리가 학생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표를 짤 때 과연 학생 중심으로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기 목적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수업 시간표를 잡는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학생 대표분께서 이야기하실 때 융합전공 좋은 내용이 있지만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학생들의 성향이 우리가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수동적입니다. 즉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동기부여가 부족해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도 특히 학생 지도 부분에서는 수동적이고 동기부여가 지금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능동적이고 또 학생들을 좀 더 케어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돼야지만 학생들도 따라서 능동적이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대학 시스템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대학 시스템을 통해서 졸업생이 이렇게 배출될 때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 대학의 시스템이 극대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면은 졸업생들의 경쟁력과 취업률, 즉 교육 성과도 덩달아서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학 시스템의 내부, 특히 이제 취업률 관점에서 잠깐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이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과 차원 그리고 대학 차원의 성공 취업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전략 부분이. 그게 못지않게 학생들의 역량도 개발이 돼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학생 지도에 대한 역량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더 근본적인 것은 학생 지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대학의 시스템이 제도가 규정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실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뭔가 규정, 업적 평가라든가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가 생각을 봤는데요. 즉 업적 평가라든가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즉 지금 현재까지는 교수 중심 또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 직원 중심으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인센티브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나의 업적이 뛰어나면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을 한 편 쓰게 되게 되면 업적 평가 점수가 올라가고 또 우수학술 연구 활동 장려비도 이제 받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교수 중심, 또 직원 중심의 평가 체계를 무게 중심을 조금 옮겨서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학생 중심으로 바꾼다는 그 의미는 학생의 성과가 좋으면 내가 따라서 성과가 좋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면은 참 우리가 24년도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지도 학생이 경진대회를 입상을 한다든가 현장 실습 인턴업체를 개발하고 지도를 한다든가 또 직간접적인 취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점수를 부여를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게 되면 조금 더 모티브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중심의 이 교육 핵심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금 모든 교수님들께서 좋은 안을 도출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의 합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때
교수님들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 중심의 정의 자체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또 원하는 것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한 방향으로 이 의견이 분분할 때마다 한 방향으로 모아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조금 구성원의 합의가 도출돼야 되고 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근데 그 구심점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교수가 뭐냐, 우리 학생이 원하는 직원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교수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교수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인재상이 있으면 그 인재상을 위한 핵심 역량이 있듯이 교수상이 있고 직원상이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역량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직원상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서비스 마인드를 지금보다는 더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교수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지 다 있었습니다. 졸업 예정자 의견 조사를 보면요. 4번 문항이 가장 바람직한 교수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묻는 내용이 보면은 지난 4년간 평균을 봤을 때 사회활동적인 교수, 연구지향적인 교수 소수입니다. 강의에 충실한 교수, 대학생활과 진로 또 개인적인 조언을 해주는 교수, 또 제일 많은 포수는 인간적이고 친화감이 느껴지는 교수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한 90% 가까이가 다가가기 쉽고 학생들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가가기가 쉬워야지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상담과 지도와 수업의 상담 및 지도와 수업에 충실한 교수가 바로 우리가 학생들이 바라는 교수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수님들을 위한 필요한 교수 역량은 어떤 게 교수 역량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도출해내야 될 과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바람직한 교수상을 생각을 할 때 교육 성과 측면에서 특히 모범적인 교수상이 한 이런 교수가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 교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분이 지향하는 바에 조금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우리 대학의 미래는 있지 않을까,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한 6분 정도의 동영상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시청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방대학 경영학과가 몇 년째 취업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영학도들은 5년째 국내외 각종 논문대회에서 유명 대학 석박사들을 제치고 상을 휩쓸었습니다. 경북 안동대의 공부벌레들 윤태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년간 출품 논문 100% 입상, 전국 대학 중 단일학과로 최다 논문 수상, 유일한 학부생 수상자 배출, 최근 국내외 각종 논문대회에서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안동대 경영학과.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일까? 재무관리 시간, 그날의 주식, 외환, 채권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전공서적 대신 경제신문이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학생이 최근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발표를 하는 학생은 반드시 외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제 발표가 끝나면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차익 매물이 실현과 그리고 단기 급대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금리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장세 때 올랐던 800포인트까지 올랐던 그 주가의 거품이 실적 장세로 바뀌면서 떨어질 때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공서적을 이용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뉴스지상에서 알려주는 그런 소식들이 그만큼 수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저들이 점점 그쪽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가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한 교수의 열정에서 비롯됐습니다. 94년에 부임한 지호준 교수. 지 교수의 하루는 경제신문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학생들에게 현실 경제의 흐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학교에 와서 학생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대단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수업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신문을 통해 그날의 경제 동향을 분석해서 일일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수업 시간 토론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식 시황하고 채권 수익률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지난주와 비교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5시간이 넘는 마라톤 시험을 치르는 것도 특이한 점의 하나입니다. 시험 시간만큼 답안지 분량도 엄청납니다. 비포용지 석 장 이상. 그것도 반으로 나눠 양면을 빼곡히 채워야만 F학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거의 학교에서 합숙 훈련하죠. 계속 밤새고 그러니까 저희과는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당해보니까 진짜 악몽이죠. 답안지를 채웠다고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은 지 교수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일주일 내에 틀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출해야만 비로소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경영학과 복도는 상장 복도라고 불립니다. 최근 5년간 각종 논문 대회에서 수상한 27개의 상장들이 전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 교수의 남다른 수업 방식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지 교수는 학생들에게 논문 대회 응시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에 상까지 받았을 때는 세상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지방대에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좀 많이 작아지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경영학과 안동대 경영학과 학생이라는 게 자랑스럽거든요. 지 교수의 남다른 교수법이 알려지면서 이 학과에 입시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도 지난해까지 취업률 10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졸업생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지난해 이은행 100주년 기념 논문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입사한 박혜진 씨. 손님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제가 또 쉽게 이해를 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은 올해 증권회사에 입사한 금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렇게 증권사에 와서 일하는데 처음에 힘든 거를 거의 못 느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사 동기에 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본 교육 과정을 잘 받아서 그런지 타 지금보다 적응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전공 서적 외에 경제신문까지 매일 꼼꼼히 분석하는 교수와 학생.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 몇 배의 노력이 요구되는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지 교수는 현실을 외면한 교육은 절름발이 교육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힘든 작업에 더욱 애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응용과학 쪽에서는 현실과 상관없는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회에 나가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교육, 실용적인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요즘 안동대 경영학과의 현장 중심, 토론 중심의 교육 방법은 21세기 대학 교육의 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기원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끝으로 99년도 지호준 교수님 모습이 생생하게 다시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면서
그 좋은 교육을 이제 하신다고 이제 그 소문이 많이 나고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이 우리 학교에 지금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강연을 해주신 그 신기원 교수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질의응답은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12월 2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이 대토론회를 그 진행할 것을 이제 그 저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그때 이제 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저한테 그 질문하실 내용을 전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뭐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기원 교수님 그 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그 김병규 학생처장님이 안동대학교 재학생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강연할 예정이었으나 김병규 그 학생처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대신 신찬유 취업창업본부장님께서 그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 다음 주까지 몸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